오늘은 사법 PK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의 아주 큰 덩어리가 처리되는 날 박판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오늘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서 통과되는 법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뭐가 변하는지 혹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네, 본회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는 수업을 시작하는군요. 뭔가 떨린다. 생중계하는 느낌이네요. 네. 이게 약간 이제 최근에 그 7월 28일 날 그러니까 네. 이제 그저께 법사위 그 일소위 네. 에 통과를 했고 이제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 통과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일소위를 통과했을 때 네. 이거 혹시 그 들어온 법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읽지 네. 못했는데 네. 혹시 이상하게 망한 방식으로 병합된 거 아니야? 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음 날 아침에 검찰에서 반박 자료를 내놓고 무사하군. 그 저도 이제 여기 준비하려고 법안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네. 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소위에서 어떻게 됐나를 봤더니 이제 종전에 올라왔던 법안들을 쭉 올라와 있는데 네. 이게 소위에서 통과하는 안은 이제 어떤 건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수소문 해가지고 겨우겨우 알아요. 그죠. 수소문을 할 정도의 끈이 있으시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그간에 이제 검찰 개혁이 뭐 계속 있었죠. 뭐 작년 올해 그 3월에 중수처법 공소정법도 그때 개정이 됐었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이제 속도가 빨라진 거는 이제 6월 26일 날 김민석 당시 총리가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자기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정부 입장 내지 않겠다. 국회에 맡기겠다. 음. 이렇게 하면서 같은 날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형사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다 됐었는데 네. 계속 이제 정부에서 뭐 안을 내기를 기다렸던 모양새 같아 보여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정부 김민석 총리는 이제 이거 다른 얘기를 하죠. 이미 자기들은 이미 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김용민 의원이나 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택티컬 플레이가 있던 거죠.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가 다가오면 말을 바꾸는 날이 온다. 학습 효과는 이렇게 무섭군요. 네. 그날 집어넣으면 민주당은 발 걸지 못한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김영희 의원은 검찰 개혁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했었고, 네, 저 그 동네에 그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그때도 검찰 개혁 관련한 이 네. 법안을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검찰 개혁을 할 때 어떤 식의 방해가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법무부 안을 기다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나와도 어차피 상응하는 법안을 같이 내야 논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가 딱 발표하자마자 자기 준비한 안을 바로 냈죠. 근데 이 안도 바로 막이라는 게 아니고 거의 한 4, 5개월가량 네. 걸렸어요. 공청회 열고 네. 각종 뭐 내용들 반영해서 그래서 그 법안을 이제 6월 26일에 딱 낸 거죠. 그리고 이제 6월 30일 날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조국혁신당 안을 다시 또 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김민석 총리가 하고 나서 민주당에서 그래 그러면 정부가 안을 안 낸다고 하니 민주당 안을 내야겠구나.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이제 그 검찰개혁 관련 TF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TF팀이 7월 9일 날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이제 민주당 TF 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민주당 안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7월 14일 날 홍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제 갑자기 말도 못하고 네. 법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겠는데. 네, 외교관 출신의 지원을 모르겠어요. 외교관 출신의 홍기현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를 한 이제 법안이 나오죠. 네. 그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7대 범죄에 한해서 보안소권 인정하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법안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7대 범죄라고 뭐 막 엄청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뭐라고 돼 있냐면 성범죄 뭐 이런 뭐 특정 강력 범죄, 예. 성폭력 범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대상 범죄, 스토킹 범죄, 가정 폭력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그다음에 전기 통치 사업 사기 범죄, 유사 승인 행위, 다단계 판매, 민생 범죄. 그다음에 구속 사건. 구속 사건은 그 범죄
대상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공소시 임박 사건, 피해자 이의 신청 사건은 다 보안수사권 하자. 근데 다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기 너무 앞에 종류가 많은데요? 다단계랑 민생범죄까지는 범죄의 종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예. 병합수사 필요사건이나 구속사건은 예, 이건 예. 모든 사건을 다 들어가죠. 네. 아니 그럼 예외가 아니고 예외가 곧 온 세상 예,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들이 엄청나게 이제 되겠죠. 거기에 이 범죄들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범죄도 다. 아, 그러면 자 여기 세상 있어. 그리고 평행 세계까지 포함이야. 그래서 처음 느껴지는데. 이거는 그 전에 그 부패 경제범죄 등보다 훨씬 넓은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그렇죠. 그러네요. 되게 긴 글자로 써 있는 등이네요. 이거는 네. 등등이네요. 등등이고 뭐 기세 등등하고만. 기타 등등 뭐 이런 기타 식이죠. 등등.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24일 날 김남희 의원이 이제 또 개정안을 발의를 하죠. 개정을 발의하고 이제 그 논란이 됐던 거는 그 안에 초안에 합동 대응 본부를 설치한다는 법이 있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데 발의안에는 없다. 그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귤주부로 쓴 글씨처럼 사라졌어요. 네, 근데 이제 의안정보 시스템을 가보니까 네. 김남희 의원이 낸 법안 중에 하나가 철회된 게 있어요. 그 철회된 거 안에 들어가 보면 의안 내용이 안 나와요. 헐. 안 나오는데 거기에 있었는지 지금은 다들 의심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는 물어보면 김남희 의원이 화를 내셔가지고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남이가? 네. 근데 화를 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네. 아니 내가 낸 법안에 그 합동 대응 본부 없다 막 하니까 있지 않았었냐 그랬더니 최종 발의된 걸 봐야지 초안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걸 봐서는 초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솔직하시네. 그래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합동 그 대응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제 그 안을 그 이제 조전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봤더니 네. 어떻게 됐냐면 지방 공소청에다가 합동 대응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합동 대응 본부의 장을 검찰총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검사가 가서 검사와 검찰 위주의 조직을 만들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합동 대응 본부를 만들어서 관계 수사기관 하는 사람을 다 모은 다음에 그쵸. 장은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 지휘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 밑에 있는 수사관의 현행 그림과 비슷한 어떤 그림이 그렇죠. 생기는 거예요. 예, 비록 예, 임시 예. 조직이긴 하지만. 그렇죠. 뭐 예전에 우리 역사 공부할 때 뭐냐 임진왜란 이후에 뭐 비변사 네. 조직이 비변사. 이렇게 기억나요. 그래서 임시 조직인데 사실상 나중에 권력 국가 기관이 그렇죠. 최고 기구가 그 되는. 비변사가 그 공식 권력 기구에 들어가 버리게 된 게 이유가 뭐 지속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아무튼 여기는 근데 그래서 그래 정답 정동행성. 원나라가 임시기구로 만들었다가 100년을 갔대나? 맞아요 그런 거죠. 약간 그래서 그런 걸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뭐 홍기현 의원 안이나 김남희 의원 안에 뭐 문제의식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네. 이 법안이 아까 말했죠 김용희 의원도 서너 달에 걸쳐서 이분 검찰개혁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네. 근데 이분도 지금 김남희 의원이랑 홍기현 의원은 정말 2주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내는데 보면 그죠.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다가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고 나서게 되었다 이랬는데 네. 엄청 자세하고 개인적으로 법안들. 그 중에서 홍기원하는 너무 어이가 없네요. 김남희하는 그렇다고 쳐도 칠 수 있다고 쳐도 홍기원하는 좀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 합동 대응 본부는 뭐 그렇다 치고 김남희 의원 그 안에서 이제 가장 그 주목받은 부분은 정권 송치였어요. 이게 저 뭔지 모르겠어요. 정권 네, 송치. 정권 송치. 이제 이게 뭐냐면 자, 이거 현행은 어떻게 돼 있냐? 경찰이 수사를 해요. 수사를 해서 무혐의를 줘야겠다. 이거 죄가 없다. 그러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끝나요. 네. 그러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90일간 검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은 경찰이 해요. 불송치 결정을. 그리고 송치 결정, 기소하겠다고 하는 사건. 그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송치 결정을 내리면 경찰에 보내요. 그러니까 검찰에. 그러면 검사가 그걸 보고
이거를 기소를 할 건지 아닐지. 그럼 이제 선택권은 이제 검사에게 넘어가요. 네, 그리고 현재는 거기에 대해 추가 수사도 해요. 근데 이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진 않아요. 않고 다만 이제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현행 시스템이에요. 근데 정권 송치라는 게 뭔 말이냐면 불송치 결정된 것도 전부 다 일단 경찰한테 다 보내. 아, 검찰한테 네. 다 다 검사가 다 보내서 기소할지 말지를 경찰이 아닌 검찰이. 검사가 결정하라. 그러면 그럼 뭐가 바뀐 거지? 아니, 기소 의견 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송치하는 거네요. 네. 전부 다 그러니까 수사가 끝나면 무조건 검찰에 다 모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할지 말지를 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단은 이렇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정권 송치가 없어졌었어요. 2021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게 됐다는 표현을 한 거죠. 그걸 그렇죠. 그 정도 검찰 개혁을 해놓은 것도 후퇴시키겠다는 게 홍기현 의원 아니었던 거죠. 김남희 의원. 김남희 의원.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현재 지금 경찰이 1년에 처리하는 형사 사건 건수가 한 120에서 130만 건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불송치 결정되는 게 한 50만 건에 60만 건 정도 돼요. 나머지 한 70에서 80만 건은 이제 기소 의견으로 네. 검사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에서 50만 건 중에 그럼 그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재수사를 한다거나 뭐를 한 게 보통은 이제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검사에 또 가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는 이의 신청을 하면 검사가 다시 수사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를 바꾼 비율이 얼마냐? 1%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무의미한, 그러니까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져가지 않느냐는 거는 결국은 핵심은 이거예요. 수사의 주체가 누구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의미군요. 네. 그러니까 재수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1% 미만이라면 그 1% 미만은 법원에 가서 다퉈도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그게 불송치 결정하고 그러면 재정 신청도 하고 이의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수사의 주체가 누군지를 그죠. 이구에게 짱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죠. 게 정권 송치. 그러니까 누구 도장이 누구 도장 위에 있는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보안 수사권을 확보해서 수사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전선에서 약간 물러나니까 정권 송치를 다시라도 가져와서 내가 수사의 짱은 나다. 근데 이 얘기는 이미 우리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심지어 작년부터 박판규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네. 못 알아들을 키워드를 하나씩 꺼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민생과 얼마나 연결성이 깊은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 두 번째 약을 또 파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 다 팔았어요. 이제 안 팔릴 것 같아. 네. 정권 송치를 다시 파는 거예요. 이거 5년 전에 묻어놨는데 땅에다가.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아까 말한 합동 대응 본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초창하게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7대 민생범죄. 민생범. 아까 말한 홍계원은 안에 있던 거.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안들을 28일 날 소위에서 다 논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으로 하나로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만든 게 이제 그 본회의에 상정된 그 안인데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보죠. 이제 지금 올라가 있는 거. 네. 일단 첫 번째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가 됐어요. 이제 196조가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검찰청법의 4조에 검사의 직무가 있고 네. 그다음에 공소청법 4조에 검사의 직무가 있어요. 그럼 현행 이제 변경이 된 건데 여기에 내용에 종전 공소청법 현행 공소청법과 검찰청법의 그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 공소청법에 범죄 수사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 상태예요. 새로 시작되는 공소청은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 채로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공소청법에 보면 특사격에 대한 지휘 감독권도 삭제가 돼 있어요. 다 그게 됐네. 3월에 다 이미 돼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라는 조항이 남아 있으면 그렇죠. 여전히 검사의 충돌하죠. 권한이 있다.
라는 전제하에서 형사법 충돌하죠.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형사소송법이 더 위야 이놈들아 하면서 네. 3월에 우리가 얘기했죠. 이제 형사소송법이라는 고개를 건너면 된다. 그렇죠. 네. 근데 형사소송법에 보면 수사 파트가 있고 거기에 검사의 수사, 사법경찰관의 수사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는데 그 검사의 수사라는 그 조항 자체가 이번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정권 송치 얘기. 어제 시간에 브리핑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국제강의 하청 업무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법 기소. 그거 특사경인 노동감독관이 혹은 노동청장까지 다 기소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정권 송치가 다 돼. 그걸 봐주고 싶은 검사가 검찰에 있어. 예. 그래서 봐준 거죠. 예, 정권 송치 안 됐으면 대표는 기소 당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아주 옛날에 검사의 수사의 진짜 권한은 수사하지 않을 권한이다. 그렇죠. 그렇죠. 원래 모든 그렇죠. 힘은 쓰지 않았을 왜냐면 때죠.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의 그 MMORPG하고는 다른 게 MMORPG에서는 누굴 죽여야 돈이 나오거든요. 근데 검사는 누굴 안 죽여야 돈이 나와요. 어렵나? 그게 네. 진짜 권력. 네. 진짜 봐주기가 권력이에요. 권력이야. 칼집에 있을 때 네. 없다고 하죠. 네.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지 않은 게 진짜 권력이에요. 그렇죠. 부르는 건 권력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제 정권 속치는 혜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항도 다 삭제가 됐고 대신에 이제 그 보안사 요구권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 확보하는 여러 수단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1개월 이내 보안 수사 이행하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수사관처로 수사를 이송시킬 수도 있어요, 검사가. 네. 이건 저 필요해 보이는 이건 건데요. 근데 네. 여전히 남아 있는 권력 구실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예,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시정조치 요구나 재수사 요구 이런 거 다 거기에 그런 검사의 권한을 계속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뭐 피해자들의 권리가 뭐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고소인들에 대해서는 권리 강화 조항들이 새로 신설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고소인 권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서영교 매직이었나 보다. 가장 예. 중요한 본체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신기하게 몇몇 국회의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며칠 사이에 법사위원장이. 그러면서 모여서 했다는 일은 못 보던 거 뭐 있지? 피해자의 권한을 강화시켰네? 예. 예. 그리고 이러면 핑계를 못 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홍기현 의원 안에 보면 뭐 7대 번째 사회적 약자 범죄 뭐 이런 사람 중에서 막 했잖아요. 제일 신기해요, 그게. 네,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반영했냐면 형소법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네. 없고 서영구 그 법사위원장이 그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대상들 사회적 뭐 가정폭력이나 노인학대, 아동학대 이런 관련들은 관련 특법법에다가 거기다가 그 약간 정거송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특수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진짜 특수한 경우는 네, 쓸 수 그래서 있게 만들어줄게. 네, 지금 형소법에다가 말고. 넣지 말고 그 개별법에다가 넣어서 거기서 그 사건은 불송치 하더라도 검사가 다 들여다보게. 이야.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딱딱 볼 수 네. 있게끔. 그 전에는 약간 나쁘지 않은데요, 두루뭉실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뭐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확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넣고 다만 형소법에서는 그 조항은 다 없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등처럼 쓰일 테니까.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저 그걸 하위 법률에 넣겠다. 하위법 넣고 그게 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저는 이제 그게 뭐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처럼 이제 그 전체 사건 중에 130만, 120만 건 중에 한 60만 정도가 불송치게 되는데 방금 말한 이제 이런 가정폭력이나 노인학대, 아동학대 사건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해줘도 인정해줘도 상관없는 거겠죠. 그렇게 문제되지 않고 그거를 뭐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다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경찰의 권한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그럼 경찰은 어떻게 할 거냐.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면 검사들은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 이놈들 잘못한 거 다 찾아낼 거 아니야. 싸워라. 이거 뭐 아니 지금 그래야- 내 권한을 네가 예. 뺏어가는데 그죠.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언론이 잘못하는 경찰 찾아내기 대 캠페인을 네. 벌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 경찰청장은 조심해 똑바로 해야 할 즉 거 아니에요. 검찰이 제대로 부하들 경찰을 단속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네. 수행할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왜냐면 옛날에 그것밖에 자기 그 실적을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과 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경찰은 그런 거 트집 안 잡히려고 수사를 더 열심히 하거나 좀 더 절차 위반 안게 하고 막 하고 검찰은 경찰놈들 그거 위반하는 거 찾아내려고 혈안이 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수사의 과정들이 좀 더 그 뭐랄까 국민들 그러니까 절차를 더 위반하지 않게 하는 권력 균형이 현행보다 나아지죠. 그렇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때 어떻게 됐냐면 이게 검경 수사권 그 분쟁이 한 20년 가까이 돼요.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한번 한 20년 전에 한 부딪힌 적이 있어요. 검경이. 그때 검사들이 음주 단속을 하면 엄청 긴장했어요. 걸리면 끝이다 우리. 끝이야. 그 아마 여러분 그 제가 지금 정확히 얘기하는데 국회의원 중에 옛날에 70년대에 보면 음주 단속 걸린 검사 그 당시 검사였는데 자기 음주 단속 걸리니까 그 의경을 엎드려 빠뜨려 시켰어요. 아 감히 날 잡아 이러면서요? 예, 예, 그런 그 기사가 옛날에 있었어요. 아, 우리 저 사법 연수원 다닐 때 그 노상방뇨로 걸려가지고 원희룡 원모 씨가 경찰을 폭행했던 심지어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사법 연수원생도 그랬었어요. 예, 그리고 네. 실제 검사가 한번 음주운전 단속 걸렸다가 뭐 감히 나를 잡아 뭐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검경 수사권 분쟁이 붙으면서 경찰에서 검사 음주운전을 잡으면 내부적으로 특진이라고 된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서초동에서 기다렸다가 잡으면 아니 경찰에서 교통계 쪽은 승진이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야 검사가 검사 음주운전이냐는 음주운전 그래서 그래서 그 뒤로 검사들이 엄청 긴장했어요. 네. 그러면 뭐 술도 안 먹고 음주운전도 먹고 덜 하겠네요. 그게 네. 바로 그 기관 간의 견제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아. 현실적인. 그래서 막 교통계에 막 그 계장님, 반장님 이런 사람들까지 나가지고 이거 들고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 잡으셨다면서요? 이랬더니 야 말 잡으셨다면서요? 반장님 이랬더니 야 말 조심해 치안감님이야. 바로 승진.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 검사들은 보안 수사 요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할 것이고 경찰 입장에서는 거기에 트집을 안 잡히거나 거기에 문제가 지적되면 바로바로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할 거예요 아마. 그 참 저는 그것이 예상되는 바. 이게 네. 좋다고 생각해요. 다음 날을 걱정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게 보안 수사를 뺐고 진짜로. 보안 수사 요구권만 남겨준 채 그것을 좀 더 강화했을 때 이 그 기대되는 효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브리핑 시간에 제가 2020년과 2021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보안 수사권을 남겨줬잖아요. 당장 뭐 수사관들은 뭐 먹고 살란 말이냐, 다 자를 거냐, 대책이나 있느냐 이런 말도 합리적으로 들렸고 그래서 그때는 보안 그랬지. 수사권을 남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 대표를 날렸고요. 그 보안 수사라는 능력을 가지고 혹은 쿠팡 퇴직금 사건에서 대놓고 쿠팡 편을 들 수 있었죠. 그 권한을 가지고 네네. 부스럭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검찰은 그 동안에 그 문제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예를 기억나는 게 근태섭 의원이 네. 처음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초반에 검찰 개혁하면서 그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자 네.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 실제로 그게 입법이 됐죠. 음. 그때 금태섭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딱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수사 기소 분리가 핵심인데 왜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는 거냐 라면서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끄트머리에 가서는 야 수사 기소 분리하자 이랬더니 아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니래.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말을 바꾼 것도 그렇지만 그분의 예측이 다 안 맞는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거든요. 금태섭 의원이 해서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들어오면 옥상 옥이 된다. 맞아요. 권력 위에 더 큰 권력이 된다. 근데 보수 언론도 보수 정치권도 현재 재래 언론도 모두가 공수처에 힘을 주고 싶어하지 않고 여기에 눈치를 보는 민주당 정권이니까 언제나 공수처에 많은 인력과 많은 돈을 주지 않아요. 공수처는 여전히 유명무실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수처가 처음 출범했을 때 기자들이 저한테 많이 물었어요. 공수처가 이 정도 하고 성과도 못 내는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냐, 뭐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제 그랬죠. 그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87년에 생겼는데 스스로 국민들이 헌법재판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인 데는 한 7, 8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90년대 후반 중반 하면서 어떤 전향적인 판결을 내면서 현재가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사법부하고 거의 대등할 정도의 신뢰를 얻게 되는 상황이 헌법 소원이라는 것도 교과서에서만 배웠지 진짜로 하는 거는 꽤 나이 들어서 봤어요. 그렇죠. 한참 뒤에 봤죠. 아주 다양한 의제로 이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 시민의 권리가 있다는 거를 나중에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헌인 법률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헌재로부터 처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만들어놔도 발견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조직이라는 거는 항상 그 자체로 스스로 돌아가는 논리가 있고 스스로 생존 본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내란이 일어났을 때 공수처 안에 없었다면 그 다음에 검찰의 어떤 그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좀 피가 식네요. 그렇네요. 중간중간에 심우정이 내란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러면 그 내란 사건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죠. 네. 지금 다들 집에 누워 있죠? 네.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저는 이번에 내란 때 공수처가 했던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역사적 소임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네. 그러네요. 공수처가 내란 수괴를 잡아들였어요. 예. 그때 막 그 수사권이 어디에 있냐 막 이렇게 핑퐁하면서 수사 경쟁이 붙었었거든 그때. 그리고 경찰? 지난 2년간 언론이 논쟁하고 법원이 심리를 통해서 그 체포 행위와 수사 행위가 정당했다고 적법하다고, 인정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할 일을 많이 했네요. 공수처. 그리고 윤석열은 거기에 반항하다가 형량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정권 송치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이런 행위들이 효율적이에요. 되게 효율적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한 번에 뭔가 다 이런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란 중에 공수처도 없었고 수사도 모두 검사가 효율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내란은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게 여러분 겁내세요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거든요. 내란이 실패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우연들이 맞아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우연은 다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해놓았던 검찰개혁의 기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지해줬던 이 많은 시민들이 긴장 앞으로 버티고 있어줬던 것들 모든 게 시간이 만들어 올린 결과물이었어요. 안 만들어놨으면 당했을 거 투성이에요. 조금씩 해놨던 그 패치들이 다 작동을 했네요. 그게 제가 지금 미국을 걱정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미국은 그런 게 없거든요. 축적된 게. 그러니까 그때 아마 딱 기억하실 거예요. 네. 수사 경쟁이 붙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경찰이 우리가 하겠다, 검찰이 우리가 하겠다, 네, 공수처가 아니 우리가 해야 되거든. 국수본. 되게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그러면서 그때 보수 원래 뭐라 했냐면 수사 혼선이라고 혼선. 말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수사 경쟁. 결국 경쟁이고 기관 간의 서로 견제였어요. 만약 그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였다면 아마 제2 계엄도 충분히 가능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김용현이 어떻게 입을 벌릴 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김용현을 훔쳐갔죠. 그랬죠. 예. 네. 경찰이 데려갔거나 공수처가 데려갔으면 얘기가 좀 달랐을지도 몰라요. 지금 봐도 가끔 말 왔다 갔다 하는 거 봐도 조금만 구슬리면 내란수기한테 삐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원천 차단 시켜놓은 거야. 아, 그러게요. 이 해석도 언젠가는 반드시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사 경쟁은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검사가 위범 NC가 아니니까. 그거를 우리나라는 그동안 효율적으로 해놓은 거죠. 정점. 검사라는 수사의 주체의 정점을 통해서 효력했기 때문에 뭐든지 덮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수사 경쟁이 붙으면서 덮을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막 그 국수본이 국방부 그 서버를 막 털고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는 이렇게 잡으러 가고 대통령 대통령 잡으러 가고 있고, 경찰 그 옆에 있고. 네, 검찰은 나 뭘 해야 되는데 막 눈치 보면서 막 이쪽 저쪽 막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는 것도 이상하고 뭐 그러다가 결국 김우정이 구속 취소 뭐 한 거 포기도 하고 막 이런 난장판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때 만약에
일관성 있는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지. 여기서 일관성이라 하시는 말씀은 일원화된 수사 체계가 그렇죠. 있었으면 네. 그 중간에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한두 사람만 흑심 품은 사람이 끼어들었으면 상당수의 내란범들이 지금 매우 자유로웠을 것이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무신은 아니라고 하지 않나요? 미국 네. 수사물에서 네. 지역 경찰과 네. 지역 네. 보안관과 네. 그리고 그 FBI 뭐. FBI 네. 연방 네. 수사관들이 서로 관할권 갖고 그건 다투는 그 이제- 모습이 거기 극 중에 그 사람들에게는 짜증나는 일이겠지만 아, 그 극 중에 국민들이나 바깥에서 보는 현실의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저거는 오히려 괜찮은 방법이다. 그건 나는 뭔가 이거예요. 키앤필의 에피소드 같네요. 근데 강도를 맞아가지고 정의로운 경찰이 오더니 또 돈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 US 마샬이 오더니 경찰을 때려눕히고 또 돈 내놓으라 그러고 FBI가 오더니 또 네. 잠시 NSA가 또 오고 그러니까 그나마 경찰이 그러니까 그나마 예, 경쟁하는 게 낫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 뭐 서영교 의원이 뭐 여러 가지 뭐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하면서 뭐 보안사 요구. 아, 네, 그래요. 끝으로 이거 좀 볼까요? 훨씬 좋아진 네. 형사소송법. 뭐. 이거 저 뭐냐 조국혁 신당 의원들하고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다 들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 서영교 의원실에서 나온 건데 뭐 딱 이 내용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이게 아마 이제 뭐 수사 기소 분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수사 기소 분리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네, 권력 나누기. 예, 그래서 기소 여부 판단하는 사람이 수사의 결과나 과정을 한번 검토한다. 근데 내가 수사하고 내가 기소하면 안 본다. 미국의 재판할 때 어떻게 하죠? 경찰은 방 청석에 앉아 있죠. 네. 수사했던 사람은. 예,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중대범죄들은 수사를 약화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 해줄게.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약자들은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제 개별 법률에서 추가한다. 그다음에 그러면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감독할 거냐, 보안수사 요구 강화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암당하면 어떡하냐 이거 박은정 의원이 내내 하던 말이죠. 예. 킥스에 다 기록돼 있다. 킥스에 다 예. 까랑까랑하게. 성대모사예요 일종의. 아니 그리고 끝까지 해봐요. 예, 마지막 한 힘들어. 소절까지. 예. 지금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네. 검사들이 잘 안 해요. 왜냐면 네. 자기 사건하기 바쁘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할 자기 사건이 없다면 할 소용없고 검사들이 경찰 수사의 문제를 잡아내게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럼 눈을 똑바로 뜨고. 네. 어떻게든 찾아내겠다면. 그럼 경찰은 또 책 잡히지 않게 해서 더 잘할 것이고. 잘할 것이고 네.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들에는 겪을 수밖에 없다. 네. 그 과정 겪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경찰이나 모든 걸 사법 시스템을 좋아지게 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언론, 레거시 언론과 뭐 유튜브 언론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야기들로부터 이틀이 지났어요. 분명히 어디 재련원에서 바뀐 게 무엇인가? 아직 통과 안 되는데요. 아직 실행 안 되는데요. 그리고 2달 뒤에는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그 모습이 안 나타나거나 덜 나타나는 뭐- 그런 지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더- 그걸 패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시 되돌려야 된다고 네. 얘기하겠죠. 더욱 신음하는 민생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무슨 뇌물 받는 근로감독관 나오고 막 관세청 직원들 와인 또 계속 벌컥벌컥 마시는 거 나오고 그런 기사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바뀌면서 생기는 필연적인 혼란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작업이 계속될 겁니다. 여기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이제 남은 쟁점들은 또 많이 있어요. 뭐 대표 중에 하나가 이제 특사경 사건에 네. 대한 정권 속지 주장이 또 새로 나오고 있죠. 그죠. 특사경만큼은 그거라도 정권 먹고 유지해보자. 살자 좀. 예. 예. 근데 이제 특사경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경찰, 네. 제복 입은 경찰들은 경찰이에요. 이렇게. 경찰, 그냥 예. 경찰. 보통 예. 시장에 많이 그 원산지 표시 그거 잡으러 오던데요. 네. 시켰죠. 네. 그러고 이제 그 특사경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특사경들은 이제 경찰청이라는 조직이 아닌 행정부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금감원에 있는 네. 특사경이나 노동부에는 근로감독관들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식약처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사경인데 네. 이 사람들 이제 행정일을 하면서 이제 뭐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되면 특사경의 지위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문체부에는 그 파일놀이에 영화 불법 올려놓던 사람들 잡는 특사경이 있었어요. 뭐 요즘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있고. 네. 예, 뭐 야동 뭐 올라가는 거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런 분들은 그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 그 수사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검찰에 이제 담당 검사한테 이렇게 보내요. 네. 그럼 담당 검사가 이거 얘기해서 뭐 더 해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그거를 정권 속지를 검찰이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아까 말했잖아요. 정권 속지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 구역장은 나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거라. 그렇죠. 너네가 불송치 결정 낸 것도 다 들여다보겠어. 예. 그래서 지금 일반 경찰 사건에 대해서 이구역장이라는 걸 못하게 되니까 특사경 특사경 사건에서는 이구역장은 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한 거죠. 그죠. 지역 토호라도 돼보려고 시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정권속지가 이제 그런 의도로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 없고 이제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나 특사경이 수사를 하면서 법률적인 의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걸로 추가적인 어떤 그 증거, 유죄의 증거로서 충분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문들은 제 생각에는 중수청이나 국수본에 그런 지원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특사경들이 조언을 구할 스페셜리스트. 네, 일반인으로 치면 변호인 같은 거죠. 네. 변호인한테 계속 물어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그게 만약에 공소청이 그걸 하고 싶다면 그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 수사 과정에서의 질문을 받는 거니까 그 네. 기소의 의견을 받는 거니까 그런 거는 법률적 의견을 받는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국회의 연구위원처럼. 네. 예, 연구위원이 저 권력 가지고 휘두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입법조사처가 그런 일을 하는 예, 거잖아요. 입조처가 하는 전문가들이. 거.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뭐 미국 뭐 수사 영화 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경찰이 막 수사하다가 갑자기 검사가 그 취소실 앞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 마디씩 하잖아요. 아니면 이걸로는 영장 청구 못 할 것 같아. 뭐 이건 영장 안 나온다. 누구 수사 더해서 이렇게 수사를 증언도 이렇게 해서 하고. 나더러 기소하라는 거야. 나 말하는 말하는 한다 혼난다.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게 수사 협조예요. 네. 그죠. 그게 협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물어봤더니 이걸로는 안 된다고 이제 말하는 그런 조언을 받는 거죠. 그거는 보안 수사 그렇죠. 요구권과 상통하네요. 근데 정확히는 보안 수사라는 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보안 수사의 요구는 보안 수사라는 것이 최근 1년 전에는 우리 사회에 없었단 말이에요, 실은. 맞아요. 그 전에는 이유가- 그냥 수사했으니까. 네. 수사했으니까 이제 뭐냐면 첫째, 그때는 경찰이 수사 다 끝나면 그때 뒤로서 검사가 봤어요. 그리고 내가 불기소하고 내가 기소하고 다 했어. 그러니까 보안 수사라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네. 내가 수사하는 거니까. 두 번째, 외국은 그러면 보안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안 해요. 왜? 수사 끝나기 전에 중간에 다 하니까. 중간에 같이 협업하니까. 협업을 하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네. 보안 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중간에 검사한테 물어보면 되거든. 아니 로앤오더에서 보잖아요. 경찰서에 자꾸 검사가 와. 물론 로케를 찍기 곤란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딴 아니,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하는 하기 거예요. 위해서 실제로 그렇다고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것도 다 경찰이 검사한테 기록을 보내서 영장 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이미 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외국은 보안 수사 요구라는 게 딱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케이 해야 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분석 데스크에서 미국은 경찰이 문제라서 부패가 엄청 심각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삼천리 밖에 있는 우리가 알 정도로 부패 경찰은 처벌을 받나 보네요. 대한민국에 처벌받는 검사 몇 명 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네. 하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검경 협력 부분은 네.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몫이에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엘리트 의식이 있어가지고 협력이란 말을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예, 감히 겸상하는 내가 거 싫어요, 적었더라고. 네. 그러니까 협력이란 말은 겸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어디 감히 경찰이 센터는 나오고 안 돼. 겸상하냐. 이게 그리고 본질이 부패인가?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본질은 우리는 계급의식하고 싸우는 중이에요. 맞아요.
센터는 나야 되는데 지금 나 그거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 이 꼭지점 댄스 병에 나 지금 걸려가지고 솔로 해야 되는데. 네. 하지만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보안사건 유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검사들이 민생 범죄와 피해자 보호에서 최고의 노력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검경 협력도 잘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인력 재배치예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그게 이제 화요일에 네. 말씀드렸죠. 네, 어려울 지금 것 같아요. 검찰 수사관이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필수 인력 빼면 한 4천 명 정도는 옮겨야 돼요. 네. 중수청으로 가든지 국수본으로 가든지 딴 데 가고 아니면 퇴직을 하든지. 그래서 탐정업계가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탐정업계가. 근데 검찰 수사관들은 그런 거 잘 못해요. 네? 이게 검사가 수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 뻥이에요. 그건. 대체 명쾌한 판사 분석 시절에 하나 나옵니다. 잠깐 판사 시절에 어떤 검사들을 겪으신 우리가 거예요?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그 네. 검찰 수사관들이 굉장히 막 그 싸움도 잘하고 비밀의 숲 이런 드라마 생각하게 셜록 되지. 홈즈처럼 막 이렇게 잘할 줄 알았거든요. 막 저 표정이 전혀 아이고 그러지 않아요. 순진하다 이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나라 형사 사건에 130만 건 정도 1년에 처리된 게 130건인데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6천 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130만 건을 처리하는 경찰하고 0.5%? 6천 건 정도 처리하는 검찰 누가 더 수사 잘하냐. 네. 그다음 그 6천 건 중에 무죄율이 엄청 높아요. 잠깐만요. 아 그런 그런 사건들을 130만 건 유죄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의 무죄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럼 그냥 한번 네.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판사 박판규라는 사람은 그런 사건들을 맞아서 이런 거를 기소하겠다고 들고 왔냐고 속으로 생각하면 한숨을 슉 쉬었던 적이 몇 번 있을 네. 것이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아무튼 돼요. 오늘 뭐 저 브리핑 시간에도 중수청 이제 취업 설명회 다니면서 사람들 스카우트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정부에서도 아는 거죠. 행안부에서도 저 6천 명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합니다. 중수청이 앞으로 얼마나 능력을 보여주느냐에 있어서도 꽤 중요한 편이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뭐 마무리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네. 이제 이게 이제 형사법이 이제 본회의 이제 이번에 통과돼서 개정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 폐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수사권 이제 폐지가 되면서 검찰 공무원들이 이렇게 재배치도 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형사법에 관련된 주무부서가 법무부예요. 네. 그 수사에 관한 아마 시행령도 법무부가 아마 만들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지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보기에는 사실상 수사권 폐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폐지 안 된 것만큼의 시행령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 예전에 그 도희 지회장님이 나오셔서 문진사법이 통과됐지만 이제부터는 싸움은 이제부터다. 맞아요. 예. 시행령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가 들어올지 네. 모르겠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끝난 거 아니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시행령 패치가 있어야 될 거고 그 후속 입법 패치가 또 있어야 될 있어야 거고. 되고 뭐 아까 뭐 이제 그 유피디가 말했지만 거부권도 이제 이슈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좋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뭐 남는 거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번 형사법 개정이 된다면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아무리 시행령으로 그걸 되치기 하고 야 이럴 거면 법을 개정 왜 했어 할 정도의 시행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법이 바뀐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아마 뭐 많은 국민들이 도와줘서 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 많은 사람 희생도 있었죠. 그래. 어쨌든 그래도 물론입니다. 하여튼 본회의에서 잘 통과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저도 뭐 끝까지 지켜보면서 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네. 잘 뭐 될 실망할 일 올 수 있지만 설마 뭐 순순히 물러나겠습니까? 근데도 여기까지 왔는데 박범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